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벨입니다. 12월 20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흐름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고 오늘은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다우존스 0.49, S&P 0.9, 나스닥은 1.49%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들 했는데 자, 유럽 증시 상승을 했지만은 윗꼬리가 길고 그렇게 흐름이 뭐 위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가는 방향성입니다. 자, 나스닥 차트 보기 전에 S&P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5일 연속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중간중간 이런 이야기 하죠. 미국 증시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쪽으로 쭉 가는 성향이 아주 짙다 그랬어요. 그쵸? 방향을 아래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질근질근 계속 내려올 겁니다. 중간에 양봉이 한 번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위로 또 나스닥 아니 S&P 같은 경우 4천 위로 또 올라가겠지. 그런 기대감은 당분간 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11,000이 내주고 만을 테스트한다. 지난번에 만을 계속 지켜줬죠. 그쵸? 만. 자, 이번 12월에 엊그제도 말했지만 나스닥은 만을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만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갈 겁니다. 만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주택 관련해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집값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집을 잘 안 산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야, 더 떨어질 건데 왜 사? 더 떨어질 건데 왜 사? 그리고 경기도 힘든데 집 살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로벌 분위기는 우리나라 주택에도 상관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머리 아프신 분들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셔야 돼요. 잘 지혜롭게. 간다는 건 이겁니다. 집값은 더 떨어지니까 잘 헤쳐나가란 얘기예요. 주식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10,000원짜리 샀어. 8,000원까지 빠졌어. 근데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말 들어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5,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평생 자기가 살 집이면 괜찮지만은 뭐 대출이 껴있다든지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거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집 이야기는, 뭐 주택 유튜브가 아니니까 짧게 하고. 자, 드디어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이 또 이제 4분기 실적을 하나하나 발표합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끝나고 폐장 후에 나이키하고 페덱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나이키는 제가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페덱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 택배가 왔다 갔다 하는 물동 거래량이잖아요. 이 증시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키는 둘째치고 나이키는 소비지고 페덱스는 택배가 왔다 갔다 하고 국제 간의 우편물도 왔다 갔다 하고 항공화물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가 하는 건데 예상치를 많이 다운시켜 놨어요. 예상치를 많이 다운시켜 놨는데 예상치를 많이 다운시켜 놓은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 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상치를 많이 다운시켰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전 분기까지는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 4분기에는 과연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까? 이거는 미지수예요. 왜냐? 예상치를 너무 다운시켜 놨기 때문에. 예상치를. 예를 들어 이거지. 자, 제가 이제 갈비집을 하고 있어요.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매출이 아주 좋았어. 근데 다음 달에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예상치를 많이 다운시켜 놨는데 매출이 예상치보다 조금은 잘 나왔어. 그러나 짧은 순간에는 그래도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나와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점점점 줄어들다는 거잖아. 점점점. 야, 그러면은 2023년도 1분기에는 더 안 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앞질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갈 거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처럼 움직일지는 미국 증시 내일 이 시간이면 알 수가 있겠죠. 페덱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시간 내에서 주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뭐 그걸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 오늘 12시에 금리 발표합니다. 일본 증시 마이너스 금리죠. 일본 증시는 제로 금리 한 것도 10년이 넘은 거라고 계속 제로 금리 가다가 몇 년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데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이제 제로 금리까지 올라올지 이거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증시에 큰 역할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로 금리가 끝나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이 나올지 중국 증시 급락이 나오는 거는 이것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진핑이 제가 막 시진핑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지금 살짝 들어가 본 결과 이런 것 같아요. 자, 시진핑 정권에서는 방역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 아니다. 제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래 완화시켜줄게.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막 죽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는 또다시 쪼이면은 시민들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이건 모르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제 1.9% 정도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급락이.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이틀 동안 잘 버텼어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그래도 잘 버틴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은 했지만 이틀 동안. 그런데 오늘도 잘 버티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들고 안 들고 따라서 정해진다고. 개미 투자자들이 만약에 오늘 순매수가 달려들면은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어제 많이 샀죠. 하락에 배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었고 그 물량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수가 쭉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별로 잘 안 달려들어. 그러면은 소폭 차익 실험만 하겠지. 소폭. 그런 거예요, 지금. 은행나무에 은행이 얼마나 달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력들이 만지작거린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어제나 잘 버텼다고 해서 좋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지난주부터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자,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요 꼭대기에서 하락에 배팅하고 있다. 또다시 내려가면 그걸 수익이 나는 거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지만은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여러 가지로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해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참 마음 아프죠.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먹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먹는 건 있잖아요. 우리 인버스 들고 있다 그래. 우리 회원님들. 제가 누차 요 자리서부터 힌트를 드렸었잖아. 인버스 들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품을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주식 사서 올라가는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인버스 투자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들 능력으로 그게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잘 보시면 된다. 그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우리 증시 오늘 어디까지 빠질 것이니 이런 말 할 이유는 없어요. 왜 어디까지 내려간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수는 지금 지지부진하더라도 제가 찍어드린 종목 일주일이 넘었죠. 벌써 지난주 월요일날 찍어드린 종목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팩트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5세대 이동통신 드라마 콘텐츠 이 종목들 이번 주부터는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자 수익 추수를 해야지. 걷어들여야지. 차익 실현하실 분은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힌트 드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언손하고 발언손 ENA를 보여드렸는데 자 발언손 ENA는 어제 단타치기 힘들었어요. 시작부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 어제 시가가 몇 프로 올랐으냐? 시가가 6.93%. 6.93%나 올랐어요. 그거 안 들어가야지. 시작부터 7%가 올랐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단타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3% 이상 올라가면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발언소는 그나마 어제 단타로 수익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자, 시가가 10%나 올랐네요. 시가가 10%. 근데 고가가 몇 프로입니까? 16%나 올랐어요. 16%. 16% 올랐지만은 이것도 시가가 10%나 올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음봉이 나온 거예요. 둘 다 음봉이. 자, 어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자, 아바타 며칠 만에 200만이 넘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늘 급등할 텐데 스타트가 약하게 시작하면 단타로 가능하지만 스타트가 너무 올라서 시작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었죠. 자, 그리고 아바타. 미국에서 아바타 관련주는 디즈니죠. 디즈니인데 주가가 어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일주일, 그러니까 개봉하고 나서 일주일을 봤더니 예상치 보다는 저조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바타를 엄청나게 크게 본 거지. 엄청나게. 예상치보다 일주일 동안 관람객이 예상치보다 적은데 그래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바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제도 제가 말했죠. 어차피 아바타 영화 점점 시들어지면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내려올 거라고. 그래서 단타 가능하지 않으신 분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산주 이야기 해드렸죠. 방산주. 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 어제 한국항공우주 가장 좋았는데, 자, 이 종목은 단타 쳐갖고도 3% 이상은 먹을 수 있었던 날이에요. 어제 하락했었거든요. 어제 초반에 하락했단 말이에요. 어제 저가가 0.84% 하락. 그냥 보합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4% 가까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어제 종가가 3.38%. 그러니까 단타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제가 어제 방산주도 이야기 해드렸잖아. 지금 일본에서 미사일도 쐈고, 일본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쐈고, 일본에서도 자국들이 또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누가 침범을 하면 우리도 자기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사들인다. 그런 내용의 분위기들이 이쪽으로 몰려갔다. 그래서 제가 방산주를 어제 힌트 드린 건데 방산주 흐름이 괜찮았다. 오늘 놀러 가면 아주 좋은 건데 자, 요 셋 중에 차례대로 힘이 있네요. LIG 넥슨이 가장 힘이 없고 요즘에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안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락하는 날 들어가서 손절가는 당연히 요즘 증시에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마감 글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였습니다.